뉴욕 증시는 GM의 파산 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2.6%나 올라 8,700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6월 첫 거래일에 폭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2%,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3%, 4% 이상씩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6일 연속 올라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7개월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68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 개선으로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이 확산된 데다 달러화 가치도 하락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101년 역사를 자랑하는 GM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뉴욕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한편 GM 대우는 본사의 파산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우량 기업인 UGM에 편입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CN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등세로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지표가 함께 개선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도 다우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요 지수가 2 내지 3%대 급등을 했었는데요. 특별히 다우는 2.6% 올라 8,721포인트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GM이 파산보호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우가 급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폭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다우 지수가 약 2.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등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기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요.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지표들이 동시에 좋게 나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GM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는 것입니다. 차트를 다우지수의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차트는 어제 지표들이 아침에 발표가 되면서 성큼성큼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를 키워나가면서 오전에 상승세를 거의 대부분 폭등세로 키워나갔고 장중에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마감 전까지 상승세를 조금 키우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이러한 경기 지표, 미국과 중국의 대표적인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옴에 따라서 그리고 GM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다우 지수 미국 증시의 폭등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군요. 지표 개선과 GM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먼저 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미국과 중국의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미국 측 지표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미국의 5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42.8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제조업 지수는 물론 5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50 밑으로는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한 3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42.8을 기록하면서 5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계속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개인소득도 발표가 됐습니다. 0.5%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어제 또 세 번째로 발표된 개인소비, 4월 달에 개인소비도 발표됐습니다. 감소폭이 둔화가 됐고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0.2%가 예상됐습니다만은 0.1%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4월에 건설 지출도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0.8% 증가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마이너스 1.5%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만은 4월 달에 건설 지출도 역시 예상 밖으로 0.8% 다소 큰 폭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금 건설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동산 주택,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 이 ISM 제조업 지수가 8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경기의 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인 소득, 개인 소비, 건설 지출 지표들도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밖에 중국에서도 제조업 관련해서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증시 중에서는 중국 증시에 관심이 가장 많은데요. 지난번에 OECD 중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고 가장 유일하게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중국 증시가 지금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살아나야만 이 아시아 경제의 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인데요. 중국 증시도 역시 지금 중국 경제 역시도 제조업 경기가 3개월 계속 연속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제조업 지수인 PMI 지수가 53.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수는 지금 현재 그 기준점 50을 기준으로 할 때 3개월째 계속 50을 상회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위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미국 쪽 지표, 그리고 또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보인 중국 쪽 지표가 역시 다우를 급등시키게 만든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뉴스들을 보면 말이죠,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GM이 결국 파산 보호를 공식 신청을 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갔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GM의 파산 소식은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이런 측면인데요. 자, 우선 그 GM의 챕터 11 GM이 챕터 11 신청을 했습니다. 이 챕터 11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데, 예.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파산과는 또 다른 제도이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굳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법정 관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선 이 챕터 11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 이 채무가 우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파산과 틀린 점은 일단 채무가 연기가 되고요. 운영을 하면서 그 기업체를 살리는, 회생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 회생을 주도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파산과는 틀린 점이 뭐냐면 그 미래 회생 가치가,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미래 회생 가치가 지금 청산할 수 있는 청산 가치보다 클 때 이 챕터 11을 법원에서 인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법원에서 그 챕터 11을 받아들이면 보호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호된다는 의미죠. 정부라든지 법원에 의해서 그 회사가 보호된다는 의미의 보호 파산이라는, 파산 보호라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GM이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서 3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고, 정부의 지분은 정부가 이제 대주주로 되게 되는 것이죠. 60.8% 정부가 지분을 가지게 되고, 캐나다 정부는 12%의 GM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채권단은 10%로 지분이 줄어들게 되고요. UAW, 미국의 그 노조죠. GM 자동차 노조는 네. 17.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채무가 연기가 되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당장 그 빚을 갚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그만큼 여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회생이 빨라지게 되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노조에 대한 혜택 같은 거라든지 복지 같은 것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절감하기 때문에 이 회생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다우 지수는 불행하게도 GM의 주가는 다우 지수 구성 종목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를 보게 되면은 영향이 이게 지금 어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GM 딜러가 6,000개가 넘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2,000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0개로 남게 되는데, 딜러들이 일단 자동차 딜러들이 파산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역사회, 딜러가 많은 그 도시경제, 지역사회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그런 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영향력이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부품업체들의 줄 도산 문제, 또 딜러 감축으로 인한 어떤 고용,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문제가 또 GM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 후폭풍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GM 대우는 뉴 GM의 편입이 확정되면서 본사의 파산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일단 경영 정상화 쪽으로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됐지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금은동 같은 금속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뭐랄까요,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품주는 거의 대부분이 빠짐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값은 지금 최근까지 좀 조정세를 보이다가 지금 3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톤당 5,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작년 10월 이후에 최초로 톤당 5,0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품주 역시 강세를 이루고 있고 알코아 등 이 대표적인 상품 주가들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거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국제 유가는 또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는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국제 유가가 지금 최근에 몇 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 그 국제 유가가 30달러 초반대까지 갔다가 지금 68달러대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다고 할 수 있고요. 국제 유가는 또 최고치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안전자산에 대해서 달러를 피하고 안전자산에서 그 수익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자금들이 그 상품에 대한 기대감, 상품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 상품이라든지 이 국제 유가는 지금 강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해지 수단으로서 또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글로벌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최근에 그 대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좀 낼 것을 계속해서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별히 그중에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대한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금호 아시아나가 계열사인 대우건설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이미 금호생명과 서울고속터미널을 매각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지난 2006년에 인수했던 대우건설 매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당장 팔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다음 달 말까지는 재무적 투자자를 알아보고 그때까지도 찾지 못하게 되면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을 매각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3조 원 이상의 돈을 댈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와 더불어서 경기가 매우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설업 경기도 함께 불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3조 원 이상의 돈을 댈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대우건설 매각은 단순히 검토 차원의 계획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방안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어렵게 M&A를 했던 대우건설을 다시금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금호아시아나 그룹인데요. 그리고 금호아시아나가 만약에 대우건설을 매각하게 되면 완전히 경영권에서도 손을 떼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호아시아나는 일단 대우건설을 매각을 했다가요. 다시 재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지난 2006년에 창사 60주년을 맞아서 건설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우건설을 매입했던 것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그 그룹 내에 금호건설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비교적 후발주자이고요. 또 규모나 물량 그리고 기술 면에서 비교적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을 다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 매각하고 나서 대우건설을 다시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룹 차원에서 건설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기존의 금호타이어 사례를 참고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 차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위기를 금호타이어를 매각함으로써 극복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금호타이어를 매각해서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확보한 후에는 또다시 경영 정상화를 이뤘고요. 그 이후에 다시 금호타이어를 매입을 했습니다. 경영권을 되찾아왔던 것인데요. 네. 이번에도 그 대우건설을 팔고 나서 어느 정도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대우건설을 인수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실제로 산업은행은 지금 주채권 은행 아닙니까? 예. 산업은행도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게 되면 일단 이것을 사모펀드를 구성해서 인수를 했다가요. 되팔 때 금호아시아나에게 우선 인수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어제 대우건설 주가도 급등을 했었죠. 현재 지금 대우건설은 고대 플랜트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 많은 공사를 따내고 있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이런 것들 잘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라든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문제를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간밤의 소식 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 미국의 GM이 결국 파산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GM 대우는 다행히도 뉴 GM의 편입이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일부 좀 보도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파산보호 신청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법정 관리인데요. 예.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번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회생이 불가능한 계열사나 또는 불효불급한 자산은 따로 떼어내서 매각하거나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우량 자산과 회생 가능한 사업 부분만을 추려서 건전한 제너럴 모터스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이 새 제너럴 모터스의 명칭이 바로 뉴 GM입니다. 그런데 GM 대우 자동차는 이 뉴 GM에 편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제너럴 모터스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가 국제적 경소형차 개발을 위해서 진행해온 기존의 사업 프로그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GM 대우는 제너럴 모터스의 경소형차 부문 핵심 계열사입니다. 네. 따라서 이 얘기는 앞으로 뉴 GM이 탄생하더라도 GM 대우의 어떤 위상 또 사업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본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회생할 수 있게 된다면 GM 대우 역시 생사 위기의 기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너럴 모터스가 제대로 회생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가 될 텐데 네. 정부가 추가 자금 지원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너럴 모터스의 회생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1시 30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파산 신청이 제너럴 모터스의 회생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영 지원을 위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최소한 300억 달러를 더 투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선 그 지원 규모가 3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서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부채는 지난 1, 4분기 현재 55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달 채권단이 대규모 출자 전환을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부채는 앞으로 170억 달러로 줄어들게 됩니다. 약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네. 여기에 재무부의 자금 지원이 300억 달러 정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영 정상화의 발판을 일단 잡은 것이다라는 네.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그러게요. 미국 GM 또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3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미국 국채를 통해서 이런 물량이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또 약세를 보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손보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제너럴 모터스 지분 구조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뉴 GM으로 거듭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뉴 GM이라는 건 정부의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설립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뉴 GM의 지분 중에 60%는 미국 정부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주주로는 미국의 노동자 단체인 전미자동차 노조가 되는데요. 지분의 17.5%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분을 캐나다 정부가 12.5%를 갖게 되고요. 나머지 10%의 지분은 채권단에게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노조가 90%의 지분을 갖게 되는 초거대 자동차 공기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60%의 지분을 갖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말이죠. 네. 캐나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건지요? 사실은 제너럴 모터스가 세계 각지에 자회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캐나다에도 주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이름은 캐나다 GM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그 2대 경제 중심지인 온타리오주에 이 캐나다 GM이 대규모 자동차 건설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조립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이제 캐나다 부품 업체 중 절반가량이 제너럴 모터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이 캐나다 GM이 문을 닫게 되면 캐나다 경제에도 그만큼 큰 타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GM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총 9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상태고요. 이에 따라서 뉴 GM의 대주주가 3대 주주로 캐나다 정부가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지원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너럴 모터스가 우리나라에도 GM 대우에 대한 그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 정부나 또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은 제너럴 모터스 측이 먼저 GM 대우의 회생 방안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직접 보증을 서라. 제너럴 모터스가 GM 대우에 직접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서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정부가 먼저 이렇게 전격적으로 지원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나 주채권 기관에도 좀 어느 정도 압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산업은행 측은 GM 대우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면 그 다음에야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이 밖에도 이제 GM 대우의 특허권도 산업은행에게 넘기고 기존의 자동차 생산 규모도 어느 정도 좀 유지해 줄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정상화 문제가 좀 잘 처리가 돼서 우리 GM 대우에서도 좀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마음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좀 체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에 사실상 주택 시장의 황태자로 부상했던 상품이 있었죠. 다름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요. 최근 들어 그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황태자 취급을 예. 받았었는데요. 워낙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건 일반 아파트와 달리 상업 지역에 건설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주요 수요자층이 비교적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내부 마감재나 시설들이 상당히 좀 비싸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또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부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지나치게 많은 마진을 챙겼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지나치게 좀 높게 분양이 됐던 건데요.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분양 가격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너무 적게 붙었다라는 네.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분양이나 혹은 이미 분양이 됐더라도 분양가 수준 혹은 그보다 이하 수준에 나오는 경우도 일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서초동의 서울 서초동의 아트자이라는 주상복합이 있는데요. 예. 이 주상복합이 지난 2007년 1월에 당시 무려 평당 3,900만 원대 분양이 됐습니다. 당시까지 최고가 분양 아파트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아파트 중에 일부 편형이 2천만 원 선의 프리미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을 받은 분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금융 비용을 생각하면 손해인 셈이죠. 네. 그 밖에도 또 SK건설이 지난 2000년 서울 해운동에서 지었던 리더스뷰 남산의 경우에도 아직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아직 미분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표 호전에 GM의 파산보 신청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2.6% 올라 8,700선을 훌쩍 넘겨 8,721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3% 이상 올라 1,828, S&P 500 역시 2.5% 이상 상승해 9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몰아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모두 4 내지 3% 정도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는 6일째 급등하면서 배럴당 68달러대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품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모습도 어떨지 궁금하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가 맞물리면서 다우가 2.8% 이상 올라 8,504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평국제유가는 다시 50달러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에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